2월 27일 킬리안 음바페가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합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알타니 카타르 국왕의 방문 기념 만찬에 참석했죠. 음바페가 디올 정장을 입고 궁전에 들어서자 프랑스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은 그를 뜨겁게 환대했습니다. 그러고는 마크롱 대통령이 음바페에게 말합니다. 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이번 여름에는 음바페의 레알 이적이 확실시 되고 있죠. 오늘의 주제 바로 킬리안 음바페의 비밀입니다. 때는 2022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을 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음바페와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거의 레알 이적이 확실시되던 음바페가 대통령과의 미팅 이후 돌연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취소하고 파리와 재계약에 사인을 했죠. 이때 많은 언론들은 대통령이 축구에 더 나아가서 축구선수 이적에까지 관여한다며 크게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음바페가 이적하지 않았던 건 과연 대통령 때문이었을까요? 어릴 적 음바페의 가장 큰 꿈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죠. 하지만 음바페는 어릴 때부터 본인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영리하게 판단했는데요. 넘치는 재능으로 인해 유소년 시절부터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아온 음바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빠르게 데뷔할 수 있는 팀 AS 모나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1617 시즌 AS 모나코에서 마샬, 베르나르도 실바와 함께 팀을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려놓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레알은 다시 한번 음바페에게 접근했죠. 하지만 음바페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파리 생제르맹의 둥지를 튼 그는 2018년 19세의 나이에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무려 4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영플레이어상이란 타이틀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월드컵 이후 파리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죠. 매 시즌 30골 이상을 득점하면서 리그 득점왕과 MVP를 싹쓸이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파리는 선사해주지 못했죠. 특히나 1920 시즌 파리는 챔스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고 다음 시즌 역시 음바페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헤드트릭, 미넨을 상대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4강에 올려놓았지만 또다시 맨시티에게 패배하며 우승에 실패했죠. 결국 파리와 계약이 1년 남았던 음바페는 팀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파리는 리오넬 메시를 영입하며 음바페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그의 의지는 꽤나 강력했고 오래된 생각과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가 두 번의 레알 이적 오퍼를 거절하고 세 번째 드디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입성을 결심했을 때 이번에는 상황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떠나고 싶어하는 음바페의 발음과 반대로 파리는 음바페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파리를 소유한 카타르 국왕 알타니는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두고 여기서 음바페를 내보내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 파리는 음바페에게 챔스 우승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팀의 비전을 제시하고 감독과 디렉터 선임 권한을 부여하며 음바페와의 재계약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리는 지난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라 불릴 만한 실력이 아니었는데 과연 그 똑똑한 음바페가 파리에서 제시한 우승 청사진만을 믿고 계약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파리와 레알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음바페는 이 레알을 거절했기 때문에 파리를 선택한 거예요. 즉 파리와의 재계약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드림클럽을 눈앞에 두고도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그리고 레알의 페레즈 회장은 기본적으로 초상권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초상권이란 개인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독점권, 즉 개인의 이미지와 이름, 별명, 음성, 서명 등 선수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뜻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선수가 자신의 초상권을 100% 소유하죠. 클럽을 포함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선수 개인의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선수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고요. 때문에 자국축구협회 역시 함부로 선수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축구협회 역시 손흥민 선수 이미지를 SNS 게시물에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죠. 하지만 페레즈 회장은 조금 달랐어요. 피구를 시작으로 레알과 계약하는 모든 갈라티코 선수들은 자신의 초상권 50% 이상을 클럽에 넘겼죠. 즉 레알의 후원이든 개인의 활동이든 선수 개인이 돈을 벌 때마다 레알이 무조건 5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지단에게 아디다스의 새로운 축구화를 신어달라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때도 절반은 레알이 가져가는 거죠. 선수 개인의 스폰서 수입 50% 이상을 이 클럽이 가져가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페레즈는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마침표가 바로 데이비드 베컴이었죠. 당시 실력과 완전히 비례하진 않더라도 데이비드 베컴을 전 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고 베컴은 축구 선수를 넘어 어느새 전 세계 대표 아이콘 중 하나였죠. 실제로 베컴이 레알에서 활약한 두 번째 시즌 레알의 수입은 페레즈가 회장으로 취임한 첫 시즌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가 넘게 뛰었으니 베컴의 경기 활약 여부와 별개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모은다는 레알의 갈락티코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스타 선수들이 페레즈 회장에게 자신의 초상권 50%를 주면서까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고 싶어 했을까요?
페레즈는 미래에는 축구선수가 제품의 일환이 되고 클럽은 제작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슈퍼스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면 그 제품을 쉽게 포장해서 스폰서들에게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즉 대배우들이 참여한 영화가 다른 독립영화들에 비해 넷플릭스에 더 쉽게 판매될 수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스튜디오를 활용해 재능 있는 선수들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고 슈퍼스타들이 팀에 합류하자 전세계 팬들이 모였죠. 베컴과 지단, 호날두와 라울 등은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본인들이 주연을 맡는 것이 더 큰 상업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꺼이 본인의 초상권 50%를 클럽에 기부한 거죠. 페레즈가 말합니다.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입니다. 100만원에 100% 가지실래요? 아니면 1000만원에 50%를 가져가실래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팀에 들어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SNS를 통해 수많은 글로벌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더 이상 초상권의 50%를 클럽에 넘기는 계약은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죠. 그리고 음바페는 누구보다 초상권에 예민한 선수예요. 실제로 그는 2022년 프랑스 대표팀 사진 촬영에 보이콧 선언했죠. 일부 유명 선수들의 이미지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하게 돈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월드컵 스폰서인 버드와이저가 수여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 트로피를 받고도 버드와이저의 로고를 의도적으로 가렸는데요. 그는 스포츠 베팅과 주류, 정크푸드 같은 광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우고 있었죠. 자신을 롤모델로 삼은 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이러한 광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때문에 실제로 베팅과 주류 광고를 모두 진행하는 네이마르와 달리 음바페의 공식 파트너사는 나이키와 선글라스 브랜드 오클리, 명품 시계 브랜드 위블로 단 3곳에 불과하죠. 특히나 위블로는 음바페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무려 1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이런 음바페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스럽게도 레알의 초상권 60%를 요구했죠. 하지만 레알은 처음에 이를 거절했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외한 어떤 선수도 팀보다 더 많은 초상권을 가져가지는 못했으니까요. 결국 협상 막판 음바페와 레알은 65%로 합의를 봤지만 파리가 음바페에게 팀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초상권 100%를 보장하는 2년 단기 계약을 제안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페레즈 회장은 깨달았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더 이상 세계 최고의 최고들을 위한 유일한 클럽이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로 2018년부터 전 세계 클럽들의 이적료 지출 순위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 파리, 맨유보다 낮은 7위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갈락티코 정책의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레알행을 거절한 사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비니시우스는 레알과 재계약을 체결했고 벨링엄은 새롭게 레알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현재 레알에서 초상권 50% 이상 가져가는 유일한 선수들이에요. 이제 페레즈 회장은 음바페에게도 이를 적용시킬 예정인데요. 레알과 음바페 사이 어떤 딜이 오고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음바페는 FA로 레알에 이적하면서 이적료 지출을 아껴주고 대신 초상권의 80%를 가져오는 것이 확실해졌죠. 레알과 계약 이전에 음바페가 체결한 스폰서 계약은 모두 음바페가 100% 초상권을 가져오고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들에 한해서 레알과 초상권 계약이 적용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이런 파격적인 계약 때문에 음바페가 연봉 역시 많이 양보했는데요. 현재 파리에서의 음바페의 주급은 하나로 약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스페인 언론들이 입을 모아 음바페가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을 수령하고 있는 약 5억 7천 선으로 주급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의 1이면 많이 줄이는 건데 5억도 많긴 하다. 결국 승자는 음바페죠. 프랑스 모나코 파리에서 활약하며 자국의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고 월드컵 우승과 득점왕을 차지하며 단순히 축구 선수를 넘어 프랑스 최고의 스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클럽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과연 레알에서 벨링엄과 홀란드를 제치고 메시와 호날두에 의한 차기 축구 황제에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축구친구였습니다.